네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는 아기에게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언어가 좀 늦다 보니 책을 읽어줘도 시큰둥한 경우가 있어요. 보통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또 100%는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어준 아기가 이제 말을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. 반대로 언어 자극을 좀 덜 받은 아이가 말을 덜 할 확률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책을 읽어주던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기가 책에 영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손을 놓게 돼요. 그런데 저도 100일 전까지는 책을 정말 열정적으로 읽어줬어요. 뒤집기를 하기 전까지는. 근데 뒤집기를 한 후부터 아기가 책 읽을 생각이 없어요. 막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운동하고 싶어하고 냅뒀거든요. 그러다가 그냥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책을 읽어주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기동력이 생겼어요. 돌아다녀요. 책 보다가 찢어버려요. 그래서 전집을 사기가 좀 뭐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책을 뭐 읽는 게 좋을까요? 검색을 해보니 뭐 단행본들을 읽으라는 추천이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뭐 어디 전집 좋아요? 이런 내용에서 땡땡 전집 뭐 몇 권은 좋은데 몇 권은 좋지 않아요. 귀가 얇아서 그런 것만 듣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단행본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기의 그 언어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문장으로 들어간 책을 바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두 돌 무렵에 저는 과감히 딱 두 돌은 아니었지만 조금 전에 한 20개월쯤 과감히 돌잡이를 샀어요. 돌 때 읽는다는 그 돌잡이를 두 돌 무렵에 샀어요. 근데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단행본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이 돌잡이 전집, 돌잡이가 아니더라도 전집 하나에는 이 아기가 발달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그 어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쓴 거고 그 짜여진 과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완독할 경우에 이 아이가 이 시기에 가져야 할 그 어휘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걸 간과한 거죠. 그냥 단행본 좋다는 걸 막 샀던 게 약간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언어 자극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두 돌이든 세 돌이든 간에 이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전집 수준으로 뭐 중고라도 상관이 없어요. 골라서 이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읽어줬을 경우에 이 아이가 이 발달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그 어휘들을 계속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. 우리 아이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야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. 또는 좀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수학이 좀 늦는 거예요. 그래서 고2 때인가 1때 과감하게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야자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걸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쟤는 좀 창피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됐나? 그 아이는 결국 수학의 기초보다 탄탄하게 다졌고 수학을 마스터했어요. 그리고 자기 성적이 쑥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봤죠. 아기잖아요. 아기인데 지금부터 뭐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죠. 지금 1세, 2세, 1년, 2년 뒤처지는 거잖아요. 뭐 어떻게 보면 또 몇 달 뒤처지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아기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 아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아기가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림과 소재의 책을 거둬야겠죠. 이 책은 되게 감성적인 책이야. 너무 낭만적이야. 이 책은 이 아이가 받아야 할 아름다운 소재의 이야기가 있어. 교훈적인 내용이야. 얘가 읽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. 만약에 이 아이가 자동차랑 공룡에만 꽂혀있는 아이다. 그럼 그 캐릭터로 돼 있는 책을 골라서 읽혀주면 돼요. 근데 또 읽혀주다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자동차 책만 골라 읽어요. 책 편식이 심한 것 같아요. 어쩌죠?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동차 책을 읽다가 그 자동차 책에 있는 내용도 봐요. 그리고 이 자동차 책에 있는 색감도 봐요. 자동차들이 자기네끼리 대화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봐요. 읽고 읽다 보면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게 되고요. 또 1년, 2년 보다 보면 그 책은 던져요. 흥미 없어져요.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당장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좋고요. 세 번째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게 돼요. 또 비슷한 내용이죠. 두 번째하고. 그런데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면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. 우리 애기는
말이 좀 트인 다음부턴 그 책 전집 이름이 뭐더라? 아무튼 딸기와 생쥐와 뭐 곰, 뭐 이런 책이 커다란 곰, 딸기와 생쥐와 커다란 곰이었나 보다. 그런 책이 있었어요. 잠깐 갖고 와볼게요. 기다려보세요. 네, 이 책입니다. 이 책인데요. 왜 이 책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처음에는 제가 생쥐와 딸기와 배고픈 곰 이렇게 읽어줘요. 그리고 내용을 막 읽어주거든요. 근데 책 읽자라고 하면 계속 이 책만 들고 오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점점 작전을 짜서 다른 거 2개 읽으면 2권 읽으면 이거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. 너무 내용이 똑같으니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꾸미가 한번 읽어볼래? 라고 했어요. 이게 안녕 꼬마 생쥐야 뭐하니? 이거예요. 아기가 처음에 이제 말이 많이 트이지 않았을 때는 안녕 뭐 생쥐 이렇게 찍찍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또 몇 주가 지나고 안녕 꼬마 생쥐야 뭐하니? 읽어요. 처음에 저는 글씨를 튼 줄 알았어요. 근데 알았다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따려고까지 잘 읽고 길어지니까 하죠.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인데? 했더니 막 사다리 뭐 생쥐 올라가고 있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올라가? 라고 했는데 처음에 왜에 대해서 터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딸기 냠냠냠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딸기를 따려고 올라갔나 봐. 생쥐가 딸기를 따려고 올라갔구나. 왜 올라갔다고?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책을 읽다 보니 이제 왜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 아이가 이 책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응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그림을 창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게 없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. 다음으로 전집이나 책을 살 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우리에게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곁들여서 그런 걸 좀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일단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어도 좋고요. 근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활발하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서 자꾸 뛰어다니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안 되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 혼자 유아교육전이나 어린이 서점 같은 데에 가긴 하는데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정해요. 이 출판사에 이 책을 보러 가야지. 안 그러면 영업사원들한테 꼬심을 당해서 여러 가지를 사게 되니까.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출판사별로 비교를 해줘요. 현혹돼요. 당연히 현혹돼요. 저는 하나 사러 갔다가 3개 샀어요. 근데 가서 이 책을 갖고 왔을 때 우리 아기가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으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도서관에서 한두 권 빌려와서 읽혀본다든지 샘플을 받아온다든지 해서 책을 고를 수도 있고요. 또 저는 몇 개월이었지? 한 2돌 넘어서 한 30개월쯤 이제 그 아무튼 말하면 아주 잘 유명한 그런 출판사의 영업사원들한테 이렇게 책 소개를 받고자 집으로 이제 집에서 만났어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뭐 테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. 우리 애기를 데리고.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전집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그 책 내용 직접 보시면서 구입하셔도 되고요. 근데 말 느린 아이들 엄마들 대부분이 좀 여려지지 않았나요? 저는 마음이 엄청 여려졌어요. 이 아이 이거 못하는 아이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상처를 받아요. 저는 그때 사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한 이틀 3일 우울했어요. 우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애가 객관적으로는 그런 게 아닐까? 막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상처받으실 자신이 없다면 2번째 방법으로는 영업사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연락을 돌려서 이제 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아기에게 언어 자극을 주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